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0701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선생님이랑 함께 해설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일단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 먼저 읽고 갈 건데요. 이 시는 시인 기영도 씨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전적이라는 건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적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가난했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다라고 하고요. 엄마의 고된 삶, 그런 엄마를 기다리면서 빈 방에 남겨진 시적 화자의 외로움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삶에 새겨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기억이 삶에 새겨져 있으면 좀 그때에 대해서 연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시에도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옆에 핵심 정리 보고 가면요. 자유시의 서정시인데요. 정서를 위주로 했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여졌고 그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서 운율을 찾는 게 아니라 안에 운율이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 성격은 옛날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회상적 성격,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성격. 그리고 정서가 좀 외롭고 무섭고 이런 슬픈 정서, 그리고 연민의 정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슬플 애 앞을 상자를 써서 애상적 정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빈방에 홀로 남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시로 들어가서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어머니의 고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겁게 막 짐을 이고 시장에 갔나 봐요. 그런 엄마가 안 오시네. 자, 여기서 안 오시네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변주되는데요. 변주는 다르게 활용한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안 오시네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더해서 안 오신다라는 여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 태양이 맞아요. 근데 해가 시들다라고 보통은 표현하지 않죠. 해는 그냥 지는 거고요. 그래서 해가 시들다라고 표현한 건요. 해를 마치 어떠한 식물처럼 표현한 게 되겠죠. 식물처럼 표현. 그래서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표현한 건요, 시간의 경과와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은 어두워지니까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를 더해주는데, 여기에 더해서 해가 시들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화류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류법은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의 나는 어린 화자고요. 그래서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찬밥이라는 표현은 가난과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찬밥처럼 요거 지금 초록색과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위에 해는 시든지 오래 표시했던 빨간색은 시각적 이미지, 초록색은 촉각적 이미지로 보시면 되고요. 세모는 그 외에 씁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들을 모두 세모로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직유법으로서 자신의 어떤 가난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뭔가 기다리다 보면요. 어떤 것을 천천히 하기도 하죠. 선생님은 보통 이제 신호등에서 초록불을 기다릴 때 숫자를 세곤 하는데 초록불이 너무 오래 안 되면 처음에는 19, 8, 7 이렇게 숫자를 세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면 6, 5, 4,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데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엄청 천천히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화자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셨대요. 자, 그래서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여기서 배춧잎 같은 발소리는 터벅 터벅 이런 발소리인데 우리 보통 힘들 때 이렇게 걷죠. 그래서 삶에 지친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발소리가 타박타박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어서 파란색으로 표시해줬고요. 아무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거 직접 제시라고 하거든요. 뭐의 직접 제시? 정서의 직접 제시.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틈, 이거 아까 씁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라고 했죠. 금간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여기서 청각적 이미지 사용되었고 너무 조용하고 외롭기 때문에 빗소리가 고요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소리는 외로움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소재라고 볼 수 있죠. 그거 외에도 씁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이렇게 훌쩍거린다, 울고 있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1년의 모습은 어린 화자가 이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연으로 넘어가 보면 아주 먼 옛날이라고 했으니까요. 요거 옛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까지 1년의 내용이 과거 해상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라고 하면서 촉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고요. 그 과거에 회상된 이 일들이 애틋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내는 성인 화자인 나를 가리키겠죠. 자,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여기서의 윗목은 아까 위에 있는 찬밥과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방 위쪽이기 때문에 차가운 촉각적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면서도 유년 시절의 가난과 외로움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유년의 윗목이다라고 했고 윗목 같다, 윗목처럼 그렇다라는 식으로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표현법과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기 놓치신 분들은 다시 올라가서 요거 필기 좀 따라 보고 나서 밑에 내용 설명 들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면요. 시상 전개와 그에 따른 화자의 감정 변화 양상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1연에서는 어린 시절이었어.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홀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무섭고 외로운 정서도 들고 있고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년은 과거의 일이었죠. 이걸 회상하고 있는 지금에 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외롭게 빈방을 지키던 그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애틋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어른의 목소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식화도 여러분 정리 못했으면 지금 멈춰놓고 따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문제 먼저 풀고 나서 동영상 다시 리플레이해서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다 풀고 오셨죠? 옆으로 넘어가서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화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전적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거기다가 화자가 내 어린 시절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유년의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 맞는 선지 되겠죠. 그리고 나의 엄마가 고단한 삶을 살았음. 그렇죠? 어디서 나와 있어? 열무 30단. 그리고 배춧잎 같은 발소리. 뭐 요런 데서 우리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어린 시절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다. 너무 외롭고 무서워 라면서 직접 제시되어 있는 정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안 오셔서 외롭고 무서운 감정은 들었고 자신이 찬밥 같다, 또 윗목 같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진 않았어요. 엄마도 힘들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열무 30단, 배춧잎 같은 발소리에서. 그래서 원망이 드러나 있다라는 표현이 틀렸고요. 감각적 이미지 아까 봤었죠. 시각, 촉각, 청각적 이미지 사용한 거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맞는 선지들 다 제외하고 나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예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자, 일단 화자는요. 회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어야 되겠죠. 어른.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4번, 5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우리 알 수 있죠. 가난하고 좀 힘든 형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른이 된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라는 건 화자의 정서, 화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복했던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일단 행복했던이라는 전제부터가 틀렸죠.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했던 감정을 느꼈던 유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틀린 말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이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해는 시든지 오래 요게 기억의 내용입니다. 해는 시든지 오래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 저녁이 됨을 나타내고요.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 조성하고 있죠. 그리고 무생물을 생물처럼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화류법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계기라고 했는데 우리 1연의 내용이 뭐였어? 그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미 1연 속에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회상의 계기가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적 화자와 엄마가 모두 많이 지쳐 있음을 암시한다. 이건 우리가 시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어린 시절에 엄마도 가난으로 힘들어했고 어린 화자도 엄마를 기다리면서 외로워했다라는 걸 본다면요. 모두 지쳐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는 시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요. 4번 문제 볼게요. 니은을 바르게 이해한 거 찾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이에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잘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마음은 오히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 해는 시든지 오래. 그리고 내 유년의 윗목 이런 데서 글쓴이의 정서, 글쓴이라기보다 화자의 정서를 느낄 수 있죠. 이게 자전적 이야기다 보니까 계속 실수하는데 글쓴이보다는 화자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 기다리는 마음이 잘 나타난 부분은 니은 부분, 그러니까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경쾌한 발소리 아니겠죠, 당연히. 재미있는 표현, 이것도 화자의 심정에 감동을 받거나 어떤 터칭을 받지 못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고요. 어머니가 지친 발소리를 내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청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4번이 가장 맞는 거 되겠고요. 어머니가 없는 집에 누군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아이의 두려움. 이 타박타박 소리는 엄마의 발소리인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두려움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낭송하기에 어울리는 목소리. 이거는 해설도 필요 없이 애틋하고 쓸쓸한 목소리가 가장 적절하겠죠. 자, 6번으로 넘어가서요. 윗글에 쓰인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했는데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맞는 얘기 되겠고요. 빈방 같은 경우는 어떤 외로움과 무서움의 공간이었어요. 엄마를 기다리는데도 엄마가 오지 않고 비는 몰아치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요. 되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 마무리했고요. 주관식 문제도 여러분 모두 풀었죠? 주관식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서술형 평가 대비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요. 위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그 이유를 적으라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1연과 2연으로 나눌 수 있겠죠? 다른 말로 과거와 현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차이가 되겠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서술자도 어린 서술자와 어른인 서술자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윗글의 화자의 유년 시절에 느꼈던 감정이 잘 드러났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잘 드러난 거겠죠. 어둡고 무서워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확인해 주시고 윗글에서 사용된 심상의 종류 시각, 촉각, 총각 다시 시각,
촉각, 청각 잘 적어주셔야 되고요. 어린 시절에 가난 체험을 드러낸다 또는 어린 시절에 외롭고 두려움을 드러낸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지워드릴 테니까요. 여기 멈추고 서술형 답 한번 확인하시고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보면 새로운 시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은 시 해설을 해놨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보시자면요.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생어물전, 생선을 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그 처음 나오는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진주장터, 해다 진 어스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와 같이 해는 시든지 올해 나온 것처럼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동그라미는 모두 구체적 지명과 향토적 어휘를 상징합니다. 울엄매도 사투리니까요. 자, 그래서 울엄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반하는 눈깔들 시각적 이미지 나와 있죠.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라고 되어 있어요. 한은 우리 한의 정서 많이 들어봤죠. 어떠한 심정이나 어떠한 감정이 너무 깊게 쌓여서 응어리진 걸 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은전은 보통 돈을 상징하니까요. 불을 손에 쥘 수 없는 한. 그러니까 이제 가난에서 오는 어머니의 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울엄매 울엄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우는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별밭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 의지를 상징하는 그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이에 머리 맞댄 골방 안돼요. 자, 이 골방 안은 외롭고 가난한 현실의 삶이 되겠죠. 의지와 소망은 멀리 있고요. 현실의 삶은 골방 안입니다. 그래서 손시리게 떨던가 라고 하면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모습을 촉각적 이미지와 반복을 통해서 형성화하고 있어요. 진주 남강 막다에도 오명가명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자 여기서 어머니는 신새벽 이른 새벽부터 별빛 늦은 밤까지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달픈 하루 일과죠.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자 같이 있었으니까 지규법이고요.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반짝인 옹기 비유하고 있어요.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짝인다 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탄형과 의문형 어미를 종결 어미로 사용함으로써 감정의 절제와 여운을 주고요. 여기에서 별빛이라든지 뭐 밝은 달빛, 반짝임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그나마 밝은 이미지로 이 가난한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윗글에서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찾아서 서술하라라는 문제였는데요. 윗글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였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공통점은요 한 가지죠.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소재로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거 공통점이 되겠고요. 차이점은 두 가지 면모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었는지 추억에서는 어머니의 초점을 맞추었고요. 그리고 엄마 걱정에서는 시적 화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이미지예요. 애틋하지만 밝은 이미지로 형상화한 추억에서와는 다르게요. 엄마 걱정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둡고 불행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어둡고 불행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서술형 답도 잠시 멈춰줄 테니까 기재하지 못한 친구들은 기록하면서 위에 있는 요 내용까지 한번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객관식 문제부터 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4번이었고요.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은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4번까지 서술형 답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과 엄마 걱정 마무리 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동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